안녕하세요. 엠스빌딩 정미라 실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대표님께서 이번에 처음으로 책을 출간하셔서 그 책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목은 나는 빌딩 중개로 건물주가 되었다라는 책입니다. 대표님이 지금 강의도 나가시고 하시니까 저는 홍보용이나 교재가 필요하신가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구매해서 딱 프롤로그를 읽는 순간 정말 따뜻한 책이다. 예상 밖으로 너무나 내용이 따뜻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그 뒷내용도 궁금해서 책을 쭉 읽게 되면서 여러분께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책의 저자이신 김명찬 대표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MCTV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김 작가. 김 작가님. 이제부터 김 작가님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MCTV에서 김 대표잖아요. 네. 김 대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본명도 있지만 TV 채널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이나 이제 이거를 어느 순간을 보더라도 김 대표를 각인해야겠다 해서 김 대표를 좀 지었는데 앞으로 이제 김 작가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채널에 김 작가라고도 있는데 그 김 작가 아니고 MCTV의 김 작가입니다. 김명찬 작가님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프롤로그를 읽다 보니까 저희하고 같은 세대를 사신 것 같은데 프롤로그에서 진짜 고무신을 신고 힘들게 사셨다는 얘기가 나오시던데 지금 고무신을 신고 힘들게 산 게 아니라요, 운동화보다 고무신을 많이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읍내나 이런 데 나가도 뭐 고무신을 신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무신을 신는 줄 알았죠, 그 당시 때. 저는 운동화를 신고 다녀서. 그래요? 아니 그때 서울에 사셨나 봐요. 급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에 가서 이제 그 도시락을 먹었던 그 시골인데, 서울하고 또 그 지방하고는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엔 더 갭이 컸었어가지고 상상이 안 되는 약간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해서 저는 솔직히 어린 시절을 잘 못 들어봤으니까 프롤로그 보면서 좀 놀란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서울로 오셔서 중개업을 하시게 됐는지. 어릴 때 올라왔으니까 이제 처음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골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다니고 3학년 때 이제 서울로 온 거죠. 그 당시 때는 이제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학교 다녔을 때는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시골에서 한다 그러면 좀 창피한 거 있었어요. 진짜 그런 거는. 그때는 너무 뭐 행복했었고, 정말 뭐 행복인지 뭔지 모르는데 내가 성인이 돼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행복했던 거야. 그런 감성과 추억과 그렇게 진짜 이제 걸어다니는 게 습관되었거든요. 학창 시절 때는 고향이 시골인 게 조금 싫었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죠.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게 부모님이 그래도 대단한 분이다. 왜냐하면 전라도 정읍 쪽에서 그 시골에서 유학을 보내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것도 강남에 보내주신 게 강남 상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초구가. 네. 서초동 쪽에 보내준 게 어떻게 보면 어떤 신의 한 수고, 아버님이. 아버님의 성경 지명이 있으면 아버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 때 고모가 집을 샀는데 어떻게 돼서 저희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모가 거기 서초동에 뭐 조그마한 빌라를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애들이 여기 있기보다는 서울로 보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다른 곳 말고 서초동으로 보냈던 게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 것 같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그렇죠. 극과 극을 거의 달리. 바로 옆에 또 우리 집은 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조그만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살기에는 작은 집이었는데, 근데 그 어릴 때는 작은 집 뭔지도 몰랐어, 솔직히. 근데 이제 그 옆에 빌라가 그 되게 고급 빌라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이엔드 빌라예요. 그 옆에 이미자 씨가 살더라고. 그래서 전설의 레전드. 그리고 뭐 그쪽에 국회의원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장관도 있었고, 그렇죠. 기업의 뭐 그런 대표들도 많이 살았었어요. 그쪽 보면. 근데 이제 다 똑같이 다 공동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전부 공동주택이 아니라 뭐 이렇게 빌라 조그마한 것도 있고 막 이런데 올라온 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부모님은. 그러면은 책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중개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중개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네, 일단 상경기까지는 들었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책에 제가 써놓은 것 같이 동네가 좋다 보니까 주변 애들 집에 가면 다 뭐든 다 있는 거예요. TV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면 비디오나 TV가 다 크고 집도 크고 이러는 거예요. 나도 이런 집에 나중에 살고 싶다, 결혼해서. 처음부터 빌딩을 사겠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진짜 따뜻한 집을 사고 싶다. 돈을 벌면 진짜 나도 이제 방향이 생긴 거죠. 막 한 방에 두세 명씩 자고 뭐 좀 모자른 것도 있고 좀 그런 거 있다 보니까 그런 욕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모자르게 좀 그런 것이 있어야 원하는 게 좀 방향이 다르겠죠. 가득 채워진 사람 또 다른 걸 보겠지만 또 모자른 거는 또 하나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생각하잖아요. 지금 당장 굶어 죽겠는데 뭐 빌딩을 생각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따뜻한 내 가족이 편히 되게 잘 살 수 있는 곳을 사고 싶다. 그런 거를 꼭 가지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돈을 어떻게 해서 벌까? 그래서 저도 제 아이가 있지만 뭐 똑같을 거라고 봐요. 부모가 어느 정도 되면 또 자녀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당시 때는 그랬었어요. 구조원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여러 중개를 많이 하셨다 하셨는데 지금 빌딩 중개를 선택하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빌딩 중개는 주택보다 더 크잖아요. 주택도 해봤고 사무실도 해봤고 규모가 더 큰 거를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빌딩 중개하는데 보니까 내가 중개하는데 금액이 다른 거예요. 나는 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이러는데 중개하는 사람들은 제일 작은 게 1000단위더라고요. 10단위하고 100단위도 아니고 기본이 1000, 그리고 또 더 크면 막 10억 그러더라고요. 돈을 보면 그 욕심이 생기잖아요. 또 욕구도 그런 벌고 싶다라는 게 생각이 들잖아요. 아, 이거 빌딩 중개를 해야겠다. 이왕이면 네, 내가 중개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중개하는 것 같아. 근데 더 힘들어. 이게 주택이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주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을 진짜 어느 정도 이제 딱 고수가 되면 정말 괜찮은 물건도 우리 빌딩 중개할 때도 괜찮은 게 딱 찝히잖아요. 진단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주택도 하다 보면 아, 이거는 이 가격에 이 정도 방향에 이 정도 컨디션에 이 정도 위치면 바로 나간다. 그게 나와. 근데 그전에는 엄청 많이 분석하잖아요. 물건도, 방도 많이 보고. 소비자들도 뭐, 여기 뭐, 빛이 잘 안 들어온 것 같다. 뭐, 문이 뭐, 동쪽으로, 뭐, 남쪽 어디 북쪽으로 되어 있다. 서쪽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조금 무중충하다. 뭐, 습하다. 장판은 깔아주냐. 아줌마가 여기 위에 사냐.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또 니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예전에 주택했을 때 걸어 다녔어요, 거의. 걸어 다니다 보니까 몸은 힘들고, 돈은, 액수는 또 그게 크다 생각했는데 또 더 큰 거를 보다 보니까 또 작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빌딩 중개를 해야겠다. 빌딩 중개가 규모적으로 내가 정말 주택에서도 뭐 사무실에서도 그래도 진짜 뭐 탑을 찍어 봤으니까. 주택 할 때도 잘했어요. 주택 할 때도 열심히 뛰었고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미친 척하고 뛰었어요. 진짜로 많이 보여주고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계약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여긴 10이고 저긴 억단인 거예요. 아, 내가 가야겠다. 빌딩을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인을 제가 제 아는 사람들로 세팅을 해서 제가 이제 딱 들어갔죠. 빌딩 시장을 접수하러 갔죠. 돈이 모이는 곳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빌딩은 뭐 씹어버리겠다, 잡아버리겠다 하고 빌딩을 들어갔죠. 이 책을 프롤로그도 그렇지만 쓰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유는 없어요. 쓰시면 이유는 뭐 되게 많아요. 그게 장난이고. 아니, 제가 쓴 이유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아, 내가 정말 좀 이렇게 책을 한 권 써내서 좀 나름대로 좀 유명해질 수 있을까? 나를 광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 내가 아는 것을 좀 정리하고 싶다. 내가 아는 지식을 정리하고 싶다. 그게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한 6, 7년 전부터 한 7, 8년 전 됐을 거예요. 제가 이거 일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적었어요, 많이. 뭐냐면 매뉴얼 같은 걸 많이 적었어요. 중개를 어떻게 해야 잘할까.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해서 매뉴얼을 좀 중개에 대한 매뉴얼, 자산관리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게 저희는 많거든요. 그런 걸 좀 해보고 싶다 계속 기록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정보, 내가 아는 노하우, 내가
정리할 수 있어야 그게 내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한번 정리해보겠다. 그래서 책을 발간하게 된 거죠. 처음 책을 출간하셨는데 힘드신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힘든 점이요? 네. 힘든 게 그거였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써가면서 이걸 어떻게 내야 될까. 책을 쓰시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뭐 대필 작가도 있고 뭐 어디 출판사에서도 전화 오고 막 많아요. 성공하고 싶습니까? 책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가 와요. 그런 것도 오고 이제 회사 대표를 하면 그런 분들이 출판사 개인 1인 출판사 이런 데서 막 보내는 것 같아요. 성공하고 싶습니까? 뭐 PR을 하고 싶습니까? 뭐 브랜딩 하고 싶습니까? 하면서 책을 내세요. 막 이렇게 내고 문자도 와요. 근데 저는 그런 곳에서는 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기존부터 썼었던 원고가 있어서 그 원고를 가지고 이제 내야겠다. 그런데 이제 좀 답답했죠. 이 원고를 가지고 어떤 출판사가 컨택이 돼서 나한테 미팅을 요구하지를 않으니까. 그거는 자기가 그게 힘드셨군요. 힘들죠. 왜냐면 이거 뭐 출간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출판사마다 뿌리는 것도 힘들어요. 전화가 한 통도 안 오죠. 처음에 뭐 하는 출간 계획서에 왜 쓰는지 뭐 원고를 같이 보내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사업성이 있거나, 그리고 요즘에 이런 페이퍼로 된 전자책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사서 보는 것보다도 요즘 워낙 리뷰해 주는 것들도 많고 오디오북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이런 예전 같은 감성적인 이런 책을 많이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성공하려고 하면, 아니 성공이라는 것보다도 자기가 견문이 넓게 보고 세상을 알고 경제를 알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견문을 좀 넓히고 싶고 또 사회에 나올 때 저는 책을 읽으라는 걸 정말 추천해요. 있는 대로 많이 읽어보기를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취업준비생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일하다가 번아웃이 오거나 다리 흔들리거나 그러면 저는 책 서점으로 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점에 가서 답을 찾을 때까지 책을 읽으라고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스트레스가 많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하면서 출간 계획서도 많이 보냈고, 그래서 컨택 오는데도 만나봤는데 또 예상과 같지 않는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그런 거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출간한 출판사를 만났는데 이분도 빌딩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희 중개법인에서 구입은 한 분은 아닌데 건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한 2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돈도 있는 출판사고, 그리고 뭐 왜 쓰시려는 거에 대한 것들도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동기부여의 책을 쓰고 싶다라고 해서 썼습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젊은 친구들한테 아니면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한테 동기부여 책을 쓰고 싶다고 그랬어요. 제목에서 동기부여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제목에서요? 네. 그래서 원래 이거보다도 다른 걸 원하고 했는데, 출판사의 편집장님이나 이사님이나 뭐 거기서 임원진 분들이, 이것도 제가 지었지만 몇 개를 했는데 너무 직관적이고 또 주변에서 이거 말고 다른 걸 좀 가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물어보니까 귀가 그렇게 뭐 단단한 길은 아니어서 그런가 해서 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가자라고 했었는데 그랬죠. 아무튼 근데 그분이 이제 출판사 대표님하고 미팅을 하고 이제 임원들하고 같이 미팅했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떻게 책을 쓸 건지. 근데 이제 저는 동기부여에 대한 저도 책을 뭐 닥치는 대로 많이 읽기 때문에 거기에 좋은 말들도 굉장히 많아요. 논문을 쓴다고 그러면 뭐 참고문헌식으로 다른 책들이 있는 것들을, 좋은 글들이, 너무 좋은 글귀들이 많은 건 저는 이렇게 메모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일부 실용서와 일부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뭉쳐서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이쪽에서 방향은 실용서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 실용서로 많이 가야 나중에도 팔린다. 왜냐면 유행같이 지나는 책이면 끝나지만 실용서 같은 정보를 많이 집어넣으면 그러면 나중에도 계속 팔린다. 그래서 이제 실용서로 이제 코멘트가 많이 와서 제가 그런 실용서 쪽으로 가자고 얘기가 다 정리됐을 때 원고를 많이 수정했죠. 많이 수정하고 진짜 짜증도 많이 났죠. 일은 해야지 원고는 들쑥날쑥하지, 앞뒤 또 안 맞지, 또 저녁에 눈알 빠지려고 할 때 또 여기 사무실에서 막 정리하고 있지, 집에서 노트북으로 정리하고 있지, 진짜 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나왔습니다. 책이 나왔는데, 지금 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추가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뭔데, 이게 페이지가 350페이지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적은 페이지가 아니에요. 이 원래 이제 보통 책을 내고 뭐 하면 200페이지 조금 넘어요. 보통 한 이 정도만 하거든요. 이 정도만 해. 근데 이거는 한 100페이지가 더 있는 거예요.
이것도 더대 원고가 너무 많아서 원고가 너무 많아서 이 편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편집분이 이거를 이게 페이지가 너무 나와서 원고대로 하면 그래서 이제 다 자르자고 해가지고 뭐 버릴 거 버리고 또 막 혼자 쓰다 보니까 앞에 얘기 나왔던 거 뒤에도 나오고 중간에 나왔던 것 막 또 중간에 나오고 막 하니까 저도 이 글 문장으로 눈이 빠져요. 왜냐면 함축해가지고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이제 계속 정리가 되는데 그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고 막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서로 힘든 거지. 그래서 이제 처음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써도 계속 편집하시는 분하고 이제 서로 코멘트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가겠죠. 내가 보는 눈은 없는데 이 사람 보니까 이게 또 있네요. 이러면서 또 잡아내고. 객관적인 눈이 하나 더 필요하기는 해서. 그렇죠. 책 쓰는 게 힘들어요. 근데 뭐 거기 출판사에서도 실용서적인 게 많이 들어가야 된다 뭐 말씀했다고는 하지만 책이 저도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련된 책을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차가운 느낌이 좀 없어요. 책의 내용이 대표님께서 직접 겪으신 이제 그 실예들을 조금씩 섞어서 그리고 말투에서 묻어나오는 그 대표님의 말투가 좀 있거든요. 책에 보면 예, 그게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런지 교재 같은 차갑다는 느낌보다 지침서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읽어봤을 때는.